자, 개념학습 3강 메밀꽃필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린트는 드렸고요. 제가 문제는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수능 특강에 있는 이 작품은 2005년 정도에 수능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005년이면 여러분 1살 때거든요. 1살 때, 2살 때.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 작품인데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고 시간이 오래 흘렀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5년에 출제된 적이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메밀꽃 필무렵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얘는요 시 같은 소설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시 같은 소설이다 라고 했을 때 시 같은 소설 이렇게 써봤을 때 당연히 소설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서사가 있겠죠. 그쵸? 그럼 서사라는 건 뭐겠어요? 일정한 시간의 흐름, 이 속에서 인물이 겪는 그 다음에 일정한 사건 요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라고 써있지? 시 같은 이라고 있지.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서정의 영역이죠. 서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서를 자극하는 정서적인 요소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낭만적인 분위기라든지 인간의 본연의 감정들을 자극한다든지 그거는 사랑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서장과 서사가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 나옵니다.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가 나타낼 거예요. 공간의 이동.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될 거예요.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제한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였지?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하고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어휘들 같은 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좀 향토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려면 그 향토적인 분위기를 어휘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어휘들의 중요한 뜻들 있죠?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감각적인 이미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 이거 보셔야 돼요. 그죠? 여름장이랑 애시당초 글러서 글렀다는 거는 장터에서 글렀다는 거는 뭐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장사할 맛이 별로 나지 않는 거겠지. 아직 해가 중천에 있지만 장파는 벌써 쓸쓸하고 그리고 덥기면 엄청 더운 거야. 그래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라고 했을 때 주어가 누구예요? 더운 햇발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햇발이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촉각적 심사. 마을 사람들은 거지란 뜻이 아닙니다. 거의 절반이 돌아갔고 팔리지 못한 나무꾼패가 궁식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말이나 사면 족할 이축들, 이축이라는 거는 약간 무리, 패거리들을 바라고 언제까지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다. 칩칩하게 날아드는 파리떼들도 장난꾼 각다기들도 귀찮다. 얼금뱅이고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드디어 기어이 동업의 조선다를 낚고 보았다. 그만 거둘까? 이제 장사를 그만할까? 오늘 장사는 멈출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충분히 팔아본 적 있을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봉평장은 항상 장사가 흡족스럽게 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봉평장이 현재 있는 위치가 되는 거겠죠. 내일 대화장에서 한몫 벌여야겠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아까 공간의 이동 중요하다 그랬지? 일단 필기한다. 봉평장에서 대화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봉평장에서 대화장까지 이동하는 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중요한 데는 여기 이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걸? 달이 뜨렸다. 달이 뜨겠지. 달이 우리를 좀 위로해 주겠지. 그래서 요 아름다운 자연인데 이 달이 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별표 치고 가볼 거예요.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청각적 이미지. 조선들은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어는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어놓고 물건을 거두기 시작했다. 무명필과 주단바리가 두 바구니에 꽉 찼고요. 천조각이 어수선하대요. 다른 패거리들도 벌써 장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약바르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이러한 장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진부와 대화의 장이 선다. 그 축들은 어느 쪽이든 밤을 새며 6, 70리의 밤길을 걸어간다. 장판은 잔치 뒷마당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있고 주정꾼 욕짓거리에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섞여 있고 그러니까 정말 막 이런 어수선하다라는 단어라든지 싸움이라는 단어 욕짓거리 그치? 뭐 앙칼진 그치? 그다음에 목소리가 찢어졌다라든지 뭐 고함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분위기가 어때요? 정말 어수선한 분위기 그죠? 정리가 되지 않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잘 형성하고 있죠. 생원, 시침 잃을 때도 다 안 해. 충주집 말이야. 충주집은 충주라는 지역을 고향으로 둔 어떤 여자야. 충주라는 고향을 둔 여자야. 어떤 여잔 거지. 그래서 국밥하고 뭐 이렇게 술 같은 거 요즘으로 따지면 뭐 순댓국밥에 소주 한 잔 파는 그런 식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그런 걸 이제 파는 사람인데 이, 이 여자를 이제 허생원이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학생들이 고향이 수원이야. 그럼 뭐라 부르겠어? 수원집 이렇게 부르겠지. 서울이야. 서울집. 대구야. 대구집 뭐 이렇게 부르겠지. 계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선들은 비둘기 웃었다. 화중 지병이지. 그림의 떡이지. 연소패들을 적수로 하고야 대거리가 돼야 말이지. 있어. 그러니까 허생원이 가지고 있는 자기비하 열등감인 거야. 이 열등감 자기비하의 주체는 허생원인 거야. 허생원이 열등감을 갖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첫 번째, 나이가 많아. 나이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못생겼어. 당연히 가진 것도 없고, 그치? 세 번째, 제대로 된 어떤 직업이 없는 정착하지 못하는 삶인 거야. 그렇지도 않은 걸. 축들이, 패거리들이, 이 축들은 이 어린 남자애들인 거야. 사족을 못 쓰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왜 그 동이 말일세. 동이 동그라미 치시고. 감쪽같이 충주집을 후리 눈치거든. 뭐? 그 애송이가 물건 가지고 낚았나 보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만. 그래서 동의에 대한 여기서 이제 반감이 나타나는 거야. 그 길만은 알 수가 있나? 그 남녀 간의 사이만은 알 수가 있나? 가보세. 내가 한턱 쏘음세.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는 않았지만 쫓아갔다. 자, 여기 중요한 거 놓칠 뻔했네요. 전적 작가가 허생원의 입장에서 특정 인물 입장에서 서술을 쓰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제한된 전적 작가 시점이에요. 허생호는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숙기도 없었지만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귀어본 적도 없다는 거지.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이 한 줄에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허생원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많이 있었죠. 직접 제시, 말하기 비법, 분석적 제시, 뭐 해설적 제시 이런 거. 그러니까
독자가 상상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 자체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허생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시해 줬었어. 근데 이제 뒤에는 달라진다는 거야.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하여도 얼굴이 붉어지고 밑줄 쳐. 아니면은 뭐 번호를 붙여. 그 다음에 떨리고 놀라버리고. 그치? 이거는 뭐야? 이 인물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렇게 묶어봐. 여기 아직도 소설, 아직도 이런 거 고를 줄 모르는 사람, 개념 정리 안 되는 사람, 자,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묶었어요. 그럼 이건 심리예요? 아니면 겉모습, 외양이에요? 외양이죠. 행동이죠. 얼굴이 붉어졌다. 빨개졌다. 떨린다. 이렇게 소스라쳐 버리다. 그치?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인물의 외양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누구 해볼까? 주성이한테 주성이 요즘에 여자친구 있나? 왜 이렇게 요즘에 공부를 안 해? 이렇게 이제 그냥 툭 던졌어.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얼굴이 붉어져. 막 발을 벌벌벌 떨리고 있어. 막 애가 소스라치게 놀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걸 다 같이 본 사람들은 제가 오줌 쌌나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어? 진짜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너 뭐가 있긴 있구나. 딱 걸렸네. 이러겠죠. 그럼 주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성이의 외양과 행동을 가지고 제의 상황이라든지 심리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주집 문을 들어서 술자석에서 진짜 동희를 만났을 때에는 화가 나버렸다. 밑줄 쳐볼까? 그럼 이제 대답해봐. 화가 나버렸다. 이거는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이건 직접 제시인 거야. 그 사람의 심리를 직접 얘기하는 거지. 됐어? 직접 제시지. 상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개지가 농탕 치는 것을 보고선 견딜 수가 없었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다가 그러니까 여자와 놀아내는 남자네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어린 놈이 낮부터 술 처먹고 개집가 농탕질이야? 장돌뱅이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 몫을 보자는 셈이지.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도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얼결김에 딱이라는 데 갈겨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팩하고 일어서긴 하였으나 허생원은 조금 더 반응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 다짓거렸다. 그럼 허생원이 뭐라고 지켜냈는지를 어퍼스트로피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 모르겠으나 너에게도 아비오미가 있겠지? 야, 선 넘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 건드리면 안 되죠. 가족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죠. 그 사나운 꼴 보면 참 마음이 좋겠다. 장사란 믿음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뭐야. 나가거라. 냉큼 콜 쳐. 이렇게 여기까지가 허생원의 말이 되는 거야. 그러나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럼 여기 얘들아 주어 체크해볼까? 누가? 동의가. 그렇게 됐더니 아니 또 불쌍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허생원도 참 마음이 약해. 아직도 어색한 사이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는가? 하고 마음이 섬찟해졌다. 그럼 이런 부분들 있잖아. 이런 부분들은 다 간접 제시가 아니라 직접 제시가 되는 거겠지. 주제도 넘지. 같은 순수손님이면서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낳게 된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세울 것은 뭐야? 충주집은 입술을 쫑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지만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되지 라고 하면서 조선들이 얼버무려 넘겼다. 자 보세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겠습니까? 문제가 됐을 때 뭐 이렇게 갈색 시험지 까만색 글씨 아무 기호 표시도 없이 이렇게 긴 문장이 쓰여져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충주집의 말이라는 거예요. 체크하세요. 그럼 충주집의 목소리 생각하시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조선달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 젊은 애들한테는 그 정도 해줘야지. 좀 욕 좀 먹어야지. 그게 약이야. 조선달이 말을 한 거예요.
넌 녀석한테 방했지? 애송이를 빨면 죄된다. 한참 법석을 친 후이다. 다음에도 생긴 데다가 웬일인지 흠뻑 취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생원은 주는 술잔을 다 먹었다. 거나해짐을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괜히 동희의 뒷일이 궁금해졌다. 내 꼴의 계집을 가르쳐서는 어떡할 작정이었누 하고 어리석은 꼬락선녀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 있었다. 그치, 동희한테 뭐라고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충주집을 유혹했다고 치자. 어떻게 할 거야? 가진 게 있어? 집이 있어? 정착할 수 있어? 아니잖아. 어차피 내가 충주집을 꼬셨어도 충주집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 열등한 처지에 대한 생각인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형편을 책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지난 뒤에 동희가 갑자기 헐레벌떡 부름이 왔을 때에는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주집을 뛰어나간 것이다. 생원! 이 생원은 허생원을 부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땡땡하고 이건 동희의 말이에요. 동희가 허생원을 부릅니다. 지금 당나귀가 줄을 끊고 야단이에요. 각다기들의 장난이지 필연코.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희의 마음씨가 마음을 울렸다. 왜요? 지금 방금 그 술집에서는 허생원이 동희한테 뺨을 한 대 때렸거든요. 근데 동희는 나갔다가 아무 말 없이 나갔다가 허생원의 당나귀가 난리를 치고 있는 걸 보고서는 알려주러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슴을 울렸다는 거는 감동받았다? 그렇지. 고맙다? 정도의 뜻은 이해하실 수 있죠. 뒤를 따라 장판을 다름질하려니 거심치려한 눈이 밑줄 뜨거워질 것 같다. 그럼 이거는 뭐겠어?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겠지? 그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심리는 뭐야?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불악스러운 녀석들이라 어쩌는 수 있어야죠. 나귀를 몹시 괴롭히는 녀석들은 가만두지 않을걸? 반평생을 지내온 짐승이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달빛에 젖으며 20년의 세월을 함께 늙었다. 까스러진 목 뒤 털은 머리가 다 빠졌어. 주인의 털과 같이 바스러지고. 자, 읽어볼까? 이 당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당나귀가 바로 허생원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당나귀가 늙은 만큼 허생원도 늙었다는 거야. 당나귀의 머리가 빠지고 눈곱이 끼고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진 모습이 바로 허생원이라는 모습인 거야.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작가가 감춰놓은 의미가 있어. 작가가 지향하는 주제의식이 뭐냐면은 인간과 동물 또는 자연의 합일 이거거든요. 어머 뭐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를 나는 인간과 동물의 자연 합의를 주제의식으로 삼습니다. 가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야. 달아 없어진 굽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새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굽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피도 막 났어.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알아.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긴다. 그리고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니 나귀는 코를 벌른거리고 입을 투르르 거리고 콧물이 튀고. 그래서 허생원은 이 짐승 때문에 속도 무던히 썩었어. 아이들의 장난이 심해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 막 굴레가 벗겨지고 안장도 떨어졌어. 요 몹쓸 자식들 하고 허생원은 호령했지만 벌써 아이들은 얼마 남지도 않았고 다들 도망가고 있는 거지. 우리들 장난이 아니요.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한 거지. 왜 가르칠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괴롭혀서 난리를 친 게 아니라 암컷을 보고 혼자 발정이 난 거지. 발광을 한 거지. 그치? 그래서 봐봐. 충주쥐 때문에 동이를 때리고만 허생원처럼 허생원이 충주집 때문에 빡쳐가지고 동이 싸대기를 날리고 있을 때 우리 당나귀는 밖에서 암컷을 보고 난리를 치고 있었네. 여기서 다시 한번 인간 그리고 동물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인간은 허생원 그리고 이 동물은 허생원의 나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녀석 말투가
김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혼자 거품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던 걸 우리는 너무 웃겨서 보고만 있었다고. 아, 배를 좀 보시지. 아이는 앙돌아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허생어는 모르는 곁에 낯이 부끄러워졌다. 사람들의 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리워서 서지 않으면 안 됐다. 이제 흥분을 한 거지, 동물이.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자, 늙은 주제에 암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암컷하고 막 이렇게 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누구한테 한 말이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한 말이야? 당나귀한테 한 말이지. 그런데 이 말을 사실은 허생어는 열등감에 쩔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또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허생원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쫓으려거든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자, 이 왼손잡이 너무 유명해서, 그죠? 이 허생원이 왼손잡이라는 건 나중에 동희 역시 왼손잡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혈연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암시 복선 처리가 되는 거죠. 줄다름에 달아나는 각각에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제대로 후릴 수가 없었다. 그만 채찍을 던졌고 술 기운이 화끈거렸고 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간 한두 끈도 없어. 장판의 각다기들이란 어른보다도 무서운걸. 조선들과 동이는 제 나귀에 안장을 얹고 집을 실었고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는 해가 중천이었거든요. 해가 중천에 있을 때에는 아직 봉평장에서 나오지 못했었어요. 봉평장에서 장을 파하고 그 다음에 충주집 그 식당에 가서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그 충주집 앞에 시장거리에서 이런 나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려서 해가 기울어졌습니다. 해가 기울었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니까 순행적 구성인 거고 지금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쓰셔야 돼요. 드팀전 장도리를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었어도 봉평장을 빼놓고 간 적은 드물다. 그치? 얘들아, 봉평장에서는 맨 앞에 뭐라 그랬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그럼 난 여기 안 갈 것 같아. 근데 빼놓지 않고 갔어. 충주, 제천 등의 이웃 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 지방도 헤매긴 했지만 강릉쯤에 물건하러 가는 밖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5일씩만큼의 장난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이 달이 뭐한스가 아니라 문이요, 문. 달보다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보다 더 정확하게 그만큼 성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래요. 고양이 청주라고 자랑스러만 말해봤지만 고양이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강산이 그에게는 그대로 그리운 고향이었다. 그치? 자, 그러면 이 자연 자체가 고향이라는 거야. 아름다운 자연이라면 모두가 고향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거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뭐 저녁이어서 등불들이 깜빡일 무렵이면 늘 당연한 것이지만 허생어는 편찮고 가슴이 뛰었다. 왜요? 아름다워서.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는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었으나 얘들아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문제형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런 데서 내용일치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허생어는 한 번도 돈을 모아본 적이 없다. 틀린 거죠. 늘 가난했다. 틀린 거예요. 알뜰하게 벌어서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으나 백중이 열리는 해 호탕스럽게 놀고 도박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 탕진한 거야. 나귀까지 팔게 됐지만 그때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여기도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오겠죠. 나귀를 팔았다가 아니에요.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도리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시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는 너를 팔지 않기에 다행이다 라고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져 줬다. 빚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허생원의 어떤 내력을,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허생원에 대한 정보를 누가 알려줬어? 서술자가 알려줬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지만 자 여기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유혹해보지는 못했다. 계집은 쌀쌀하고 매정했어. 그냥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세가 서글퍼졌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그냥 당나귀 하나였어. 그러니까 사람은 없어도 이 나귀는 항상 같이 있어주니까 얘 가족같이 의지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꼭 한 번의 천일별표는 잊을 수가 없었다. 저 여러분 이 꼭 한 번의 천일은 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을 나눈 밤이에요. 첫 경험을 한 밤. 그럼 여러분 사람한테는 다 이 첫사랑을 나눈 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첫 키스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잖아. 내가 처음 사귄 사람 마찬가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인간 본연의 감성을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 본연의 감성 중에 가장 낭만적인 건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을 마음으로만 뭐 생각으로만 하진 않습니다. 그쵸?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이렇게 손도 잡고 싶고 뭐 이러잖아요. 그쵸?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그러니까 인생의 원리 원인 거지. 단 한 번의 기이한 인연. 근데 이게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랑을 한 게 아닌 것 같아. 봉평리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봐봐. 인생에 가장 보람 있었던 날인 거야. 보람이 있었던 날인 거지. 그치? 뭐가? 첫사랑을 나눴던 그 밤이. 달밤이었으나 언제가? 그날이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고생하는 오늘 밤도 너무 중요하죠. 보조사도 나오면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달밤만, 달이 뜬 밤만 되면은 허생원은 조선들한테 그 첫날 밤에 이야기를 해주느라 정신이 없어. 근데 참 조선들도 그렇다. 이게 한두 번이지. 이거를 달이 뜬 밤마다 들으려고 하면은 지긋지긋할 텐데 또 들어줘. 조선들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어. 왜? 어차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허생원은 지가 하고 싶은 얘기니까 하나 봐. 그런 스타일이야.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 그치? 남녀간의 첫사랑의 이야기가 격이 맞거든. 조선달 쪽을 바라봤으나 이런 것도 내용일치 문제.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해서 미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이제 막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충분히 흘리고 있었다. 여기다 쓸까? 얘들아? 낭만적 분위기. 내가 얘기한 반도 있는데 내가 우리 남편과 첫 키스를 달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여러분 달이 뜬 밤 이렇게 함부로 밖에 나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대화까지는 80리의 밤길. 엄청 멀어.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그럼 보세요. 산이 있고요. 길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잡힐 듯이 들리며 그럼 고요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각의 청각화야. 다른 시각적 이미지인데 숨소리. 미안합니다. 자, 들리며 콩포개와 옥수수는 달에 푸르게 젖었다. 이런 거. 달에 푸르게 젖었다. 그치? 사나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꽃이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하얗다. 흰색 색채 이미지 있고요.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붉은 대궁의 향기는 애잔하고 나귀의 걸음은 시원하다. 그럼 여기 얘들아 이 부분을 안 낼 수가 없어. 이 부분이 나온다면 무조건 출제되는 가장 낭만적이고 그 다음에 서정적이고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사랑을 여러 번 해봤다면 그 스토리를 바꿔가면서 얘기할 텐데 허생원은 딱 한 번밖에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 다음에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여기 별표 치시고 저기 고난도 모의고사반은 얘기했었습니다.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 작가의 의도가 깔려 있어요. 어떤 의도? 동이, 조선단, 허생원 이렇게 해서 동이와 허생원의 간격을 멀리 함으로써 허생원의 이야기가 동이한테 전달되지 않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얘기를 해버리면 동이가 허생원이 말하는 그 첫사랑 여자가 자기 엄마라는 걸 빨리 눈치채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 그럼 별로 극적이지 않겠지. 갑자기? 이러고 끝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허생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리지 않게 독자만 알고 있게 하는 장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결말에 이루어질 극적인 느낌을 결말의 극적 결말 이상하다. 극적 결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방울소리가 흘러간대요. 청각의 시각각 있죠? 그래서 동에게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동이는 동이 나름대로 주변을 감상하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장선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더워서 잠이 들 수가 있어야지. 혼자 목욕을 하러 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야. 어딜 가도 다 하얘.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나 밝은 가닥에 옷을 벗으러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아니, 그런데 거기서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일세. 정말 이거 우연성인 거야. 봉평서야 제가는 아름다운 여자지. 팔자 있었나 보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는 아끼듯 담배를 빨 뿐이었다. 그리고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달리 다른 기다리는 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녀는 울고 있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으나 성서막내는 한참 어려워서 도망칠 판이었지. 한 집안의 일이니 딸에겐들 격정이 없을 리가 있겠나. 성서방 처녀를 가리키는구나. 성서방은 이제 이 처녀의 아버지고요. 성방내 처녀 이렇게 부르죠. 딸내미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이라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대지. 어리니까.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이 끌리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그치? 혼자 좀 울려고 왔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깜짝 놀라겠지. 걱정거리 있을 때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 정말 기가 막힌 밤이야. 제천인지로 도망지를 친 거는 그 다음 날이었지. 이거는 이미 이야기를 수차례 들은 조선달의 말이 되는 거죠. 다음 장도막에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고 장판의 소문은 발끈 뒤집어서 술집에 팔려가기 상수라고 처녀에 대한 뒷담화가 자자하더하였지. 내가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그렇지만 꽁거먹은 자리야. 없어. 그치? 이거 별표 친다.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밤 평생을 두고 따라다니게 되었네. 잊을 수가 있겠나. 수 좋았지.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황영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말고. 아우,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지. 그러나 늙은 막바지까지 장떨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가로치세요. 난 이 가을까지만 하고 이 삶하고도 작별하려고 하네. 이거는 누구 말이야 지금? 조선달의 말인 거야. 이 조선달은 정착하려고 미래를 세우고 있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화쯤에서 조그만 가게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천 어떻게 걸으며 다니겠어. 이거는 이제 허생원의 얘기죠. 나는 옛처녀, 누구? 성서방네 처녀, 첫사랑. 이나 만나면 같이 살까? 거꾸로 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이건 뭐야? 얘는 장돌뱅이의 삶을 계속 살겠다는 거야.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좋아서라기보다는 딱히 뭐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은 계속 장돌뱅이의 삶을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성서방네 처녀를 만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자, 산에서는요, 길이 이렇게 좁았기 때문에 한 줄로 다니다가 산길이 끝나고 나니까 큰 길이 나오게 됐어. 그럼 이제 나란히, 셋이 나란히 쓰게 되는 거지. 총각도 젊었겠다. 시절이 한참 잃었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니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말게. 이게 허생원의 얘기야. 천만에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계집이란 지금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저에게는 어머니 생각뿐인데. 갑자기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한 끝이라 동의어조는 한풀 수그러졌다.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그치? 다 복선이고 암시야. 피부치거는 어머니밖에. 돌아가셨나? 그냥 처음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그러면서 이랬더니 동이는 우기는 거야.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정말이요.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고개가 앞에 놓인 가닥에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음하고 입을 벌리기도 힘이 들어서 잠깐 동안 말이 끊겼다.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숨이 차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됐다. 그때마다 허생원의 나이가 등가에 티가 나는 거죠. 동이 같은 젊은 축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쑥 씻어 내렸다. 고개를 넘어서는 바로 개울이었다. 자, 개울 발표. 이제 결론입니다. 장마에 흙에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건너게 되었다. 고이를 벗어서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 벌거숭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비였으나 어휴 밤의 물은 뼈를 찔렀다. 그만큼 차가웠다. 이거 기억하시고 촉각적 심사.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의붓 아버지를 얻어 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의붓 아버지가 완전 망나니에요. 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맞는 것이 하룬도에 편안한 날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 채이고 맞고 칼부림 당하고 집골이 뭐겠어요. 18살 때 집을 뛰쳐나와서부터는 이 짓이죠. 총각 나이치고는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아휴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돌멩이가 미끄러져서 미끄러질 뻔했고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부축해 주느라 훨씬 더 가까워졌어. 그럼 모친의 친정은 제천이던가?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동그라미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아비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 못했으니. 그렇겠지? 이거 뭐겠어? 헉, 어쩌면, 설마, 뭐 이런 거야. 그러다가 허생원은 딴 생각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고 물에 빠졌어. 허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가 없어서 동이가 소리치며 가까이 왔을 땐 이미 퍽 흘렀어. 다 젖었어. 참혹한 꼴이야.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가볍게 업을 수 있었어. 너무 야여서 가벼웠어. 아이고, 이렇게까지 돼서 미안하네. 내가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자, 업었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업었어. 따귀를 때리다가 동행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옆에 나란히 서서 걸었고, 그러다가 조선단은 미리 건너고 둘만 남았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현재 뭐 했어? 업었어. 그럼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올수록 둘의 동이와 허생원의 거리감이 어때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업거나 사는 이야기가 뭔지 보세요. 네 엄마는 아빠를 찾지 않는 눈치니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던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따뜻했다. 이 따뜻했다는 그냥 따뜻했다는 게 아니라 혈육의 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더 업히고 싶고요. 진종의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조선다리를 바라보며 귀엽고 웃음이 터졌다. 낙이야. 낙이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젖꿀에 제법 새끼를 얻었지. 강릉집 피마에게서 말일세. 아이고, 낙이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려고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자, 허세원은 나기하고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네? 이 나기한테 뭐가 있어요? 새끼가 있다는 것은 허생원에게도 뭐가 있는 거야? 자식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동일지도 모른다라는 문학적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허생원은 너무너무 추운데 마음이 가벼웠어? 왜? 그냥 이 세상에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자기의 혈육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내 눈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부지런히들 가세나 내일 대야장 보고 그 다음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나기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이의 채찍은 문학적으로 이해하시래요.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둑신이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이번만큼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다. 걸음도 깎고 방울소리가 청청하게 울렸다. 달은 어지러가니 기울어졌다. 이렇게 배경 묘사로 끝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별표칩시다. 일제강점기 작품이지만 시대적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순수 소설이라고 하고 낭만주의적이다 라고 하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내용 정리는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배경의 역할 같은 것들 수능 특강에서 요구하는 것들 다 넣어놨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제가 안 읽는다고 안 읽지 마시고 제 문제 마련해놨으니까 문제는 따로 드릴 거예요.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반드시 필기 해오셔야 됩니다.